그럼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한번 간단하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exponential j의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k는 람다분의 2파이가 되고 얘는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었냐면 h바분의 p로 변환을 할 수 있었고 오메가는 2파이 f인 거고 얘는 람다분의 2 이렇게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h바분의 px 마이너스 h바분의 2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함수를 시간의 함수와 공간의 함수로 나눠 보면은 그 파이 x와 세타 t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고 각각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인디펜던트한 함수다라고 하면 h바분의 p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h바분의 2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한번 그 양변을 x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x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세타 t가 되는 거고, 자, 이 앞에 라운드 x, 라운드 부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j의 h가 p가 되는 거고, 이제 익스포넷이 이렇게 될 거니까 파이 xt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그 푸사이를 미분을 해보면 이번에는 뭐를 상수 취급, 시간인 거니까 그 세타를 미분을 하는 거고, 그 이제 파이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보면 그 마이너스 j의 h가 2가 되는 거고 푸사이 xt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웨이브 펑션이 뭔지 그 아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피직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입자가 있을 때 이 입자의 총 에너지를 E라고 합시다. 이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우리 책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V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포텐셜 V,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V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운동량으로 표시를 해보면 2m분의 그 P 제곱 V가 될 거예요. 자, 이 P를 뭐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P를 구했죠. 그러니까 P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라운드 X 제곱에 대해서 라운드 제곱 푸사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p 제곱 그 푸사이 xt 이렇게 나올 거죠. 그쵸? 따라오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배우진 않지만 이게 이제 그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요거는 운동량, 모멘텀 오퍼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P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서 뭐를 P 제곱 대신에 이제 오퍼레이터인 거니까 어떻게 대신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H바 P 제곱인 거니까 여기 P의 제곱 여기다 쓸게요. P의 제곱은 마이너스 H바 제곱에 그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2m분의 마이너스 h바 제곱의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 화면이 바뀌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 2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V랑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이거를 다 오퍼레이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키네틱 에너지는 그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뭐랑 같다고 했어요? 2m분의 p의 제곱에서 그 p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마이너스 2n분의 그 h바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그 플러스 v 포텐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양변에 그 웨이브 펑션을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의 그 푸사이 이꼴 마이너스 2n분의 그 h바 제곱 그 다음에 라운드 x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 v 포텐셜에 푸사이 이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2n분의 h바 제곱에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에 그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v-2 그 푸사이 이꼴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라운드 제곱분의 푸사이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2m 2 마이너스 v의 글씨가 칠판에 쓰듯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는데 조금 이해하시고 보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된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조금 잘렸는데요,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까지 풀었냐면 그 운동량 오퍼레이터와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요식을 유도를 해냈죠.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제 요 시기를 우리가 유도를 했었고,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다. 그래서 이 웨이브 이퀘이션 유도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앞장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퀘이션 1은 이제 웨이브, 그 클래시컬한 웨이브 그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kx-오메가가 t가 입자로 얘기해서는 운동량과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정의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거리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최종 이제 이퀘이션 2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이런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노트에다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간단하게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도를 해봤었죠. 자,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거는 라운드 x제곱의 라운드 푸사이였고 플러스 h바 제곱분의 그 2m 2 마이너스 v의 푸사이 요거였는데, 이 푸사이가 우리가 그러니까 파이 x와 세타 t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 푸사이에다가 그 파이하고 xt를 넣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파이와 세타가 그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텀에서 그 파이 x와 세타 t가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될 건데, 그렇죠?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면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이 세타 t는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파이 x에 세타 t 해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치에 관한 함수로만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세타 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였으니까. 근데 이 오메가는 h밥은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해를 구한 것이 바로 파이 x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이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세타 t를 곱해주게 되면 푸사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그 물질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이제 분분했던 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물질을, 그러니까 파티클의 특성, 운동량과 에너지를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파티클을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웨이브 펑션이 그 파티클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거냐, 우리가 이 그 웨이브 펑션으로부터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막스 본이 이제 제안한 것이 그 막스 본이 이제 이런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고, 여러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입자들의 그 웨이브 펑션을 확률 밀도 함수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설명이 되면서 이 개념이 이제 그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 물질파의 그 개념이 뭐냐? 왜 우리가 그 물질파 파동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냐? 그 의미는 그 어떤 주어진 위치에서 어떤 그 의미의 시간에 그 파동함수의 그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면 그 위치와 그 시간에서 그 파티클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다. 예, 확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입자를 발견할 이제 확률이 바로 그, 그 웨이브 펑션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다. 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나마 슈레딩거 그 웨이브 이퀘이션, 그 웨이브 펑션을 구해낼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약식으로나마 이제 유도를 한번 해봤고, 그렇게 해서 구한 웨이브 펑션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절대값의 제곱을 취해 준 것이 그 입자를 그 위치 혹은 그 시간에 발견할 확률이 된다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어, 그, 그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웨이브 펑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펑션은 이제 이렇게 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펑션을 갖고 뭘 할 수 있는 거냐가 지금 쭉 써 있죠. 그 particular time,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고정을 시켜 보자라는 거죠. 시간을 고정해 놓고 봤을 때 이 함수에서 시간을 이제 뭐 임의 시간을 한번 대입을 해 놓고 보면 어떤 파티클에 대해서 이무의 위치에 대해서 함수값이 나옵니다.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 지금 있다. 뭐 한국이라는 위치에 있다. 이 전자가. 그런데 임의의 시간 t = t0에 대해서 이 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미국에서도 함수값이 나오고, 그렇죠? 유럽에서도 함수값이 나오고, 뭐 어디 태평양에서도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모든 위치에 대해서 함수값이 나타나는데 이 함수값의 피지컬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자, 우리가 그것을 인터프릿을 하는데 그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을 확률 덴서티라고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델타 x라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이면 이 한국 근처에서의 함수 값의 그 제곱을 구하면 이 한국 근처에서 그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이 되는 거고, 태평양 근처에서
요 함수값을 구해서 그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면 태평양 근처에서 이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거를 갖고 실제 실험들을 설명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앞서서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입자가 그 위치에 존재할 확률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실제 계산을 적용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왔었죠?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 플러스 h바 제곱분의 2m E 마이너스 V의 푸사이 이퀄 0. 이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었었죠. 자,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푸사이. 이게 이제 그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죠. 이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받아들이자? 이거의 그 절대값을 제곱을 한 거를 우리가 그 probability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여기다가 델타 x를 곱해주면 요 델타 x에서 발견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라고 계산을 해보자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지금 요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때 이게 지금 여기가 x예요. 그리고 임의의 시간 t0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t를 픽스를 해놓고 위치에 대해서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이 영역에서는 v를 무한대로 놓고 풀면 웨이브 펑션의 값이 이렇게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도 웨이브 펑션 값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에서 x 이퀄 0부터 a까지 슈레딩거 이퀘이션, 여기 이제 포텐셜이 v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 이퀄 0을 집어넣고 그 웨이브 펑션을 풀어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웨이브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확률 밀도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절대값을 제곱을 취해주면 0인 거니까 이 영역에서는 입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그 파이 함수, 그러니까 그렇죠. 그 푸사이 함수의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을 해주면 이제 여기도 당연히 0이 나올 거니까, 예, 확률 밀도 함수로 해석을 하면 여기도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없다. 그리고 오로지 x 이퀄 0에서 발견할 확률이 있는데 요 가운데 부분에서 발견할 확률이 제일 높고 엣지로 갈수록 확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자는 대략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포텐셜이 무한대인 포텐셜이 무한대인 영역과 포텐셜이 0인 영역에서 입자가 어디 있는지를 관측을 해보면 입자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다시 한번 있을 수가 있냐면, 똑같이 그 0부터 A인 건데 위치는 이 영역의 포텐셜이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이제 콘스탄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가 여기다가 v 이퀄 v0를 넣고 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제 요런 함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결과 함수가 되는데, 그럼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요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확률이 작기는 하지만 0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자가 이 영역은 포텐셜이 0인 건데 이 영역은 포텐셜이 V0라는 값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방에 이제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벽이 있는데
이 방에서는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벽이 있는 영역은 사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 여러분이 벽 속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벽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계에서는, 미터계에서는 여기에서 사람을 발견할 확률은 0입니다. 0. 그리고 오로지 사람은 이 위치에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분명히 여기에도 0이 아닌 확률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보게 됐냐면, 요 벽을 이렇게 얇게 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V0인 영역을 이렇게 작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작게 하고 수학적으로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웨이브 펑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유도하게 될 거예요, 곧. 어,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 분명히 벽이 있음에, 포텐셜 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입자가 나타나는 확률이 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실제로 이제 실험에서 그럴 거냐. 그래서 이렇게 벽을 놓고 이 영역에서 사람이 보일 거냐를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사람 갖고는 안 했고요. 사람을 갖고 하게 되면 여기서 확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 영역에서 확률이 0이 나옵니다. 전자를 갖고 전자를 갖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영역에서 전자가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터널링 다이오드 같은 거가 뭐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로 해석하는 것을, 어, 이게 이제 뭐 자연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이제 넓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섹션에서는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고, 그 펑션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환경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